약 6개월가량 걸렸습니다. 11월 말에 낙찰을 받아서 저는 책만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했습니다. 6천만 원 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큰 수익, 그 다음에는 큰 수익이 났겠죠. 처음에 2억 원짜리 상가, 그 다음에 매각을 하고 4억 원짜리 상가. 1년 동안 얼마만큼 치열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월세 3천만 원 이상 받는다, 건물을 매각해서 몇십억 원의 차익을 내고 있다 하니까는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당신이 경남 거제에서 서울 올라올 때 6천만 원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게 현실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잘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잘 됐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끈질기고 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년 동안 얼마만큼 치열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낙찰받았던 거는요, 아파트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월 달에 처음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가니까 집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찾아가니까 경매를 취소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경매를 취소시켜 줬습니다. 500만 원을 받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수익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매달 5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매달 월세가 나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한 달에 월세가 들어와야지만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전업 투자자분들은 꼭 생각하십시오. 현금 흐름이 없는 투자자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했는데 언제 받을지 모른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버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월세 세팅 못한다 그러면은 경남 거제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경남 거제로 내려간다는 것은 거의 패배자가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월세를 만들자 해서 다음 낙찰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상가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 4월 달에 낙찰받았어요. 이 상가를 처리하고 임대를 맞추는 기간까지 약 3개월가량 걸렸습니다. 7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보증금 2천에 월세 210만 원. 8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제외하고 나니까요, 저에게 한 달에 약 13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이 들어왔습니다. 130만 원의 순수익이 들어오니까요, 그래도 이제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저금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어요. 그래서 또 나의 돈에 맞는 물건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낙찰받았는데요. 이 물건을 낙찰받은 뒤에 이 주택을 처리하기까지의 과정은 약 6개월가량 걸렸습니다. 11월 말에 낙찰을 받아서 6월 1일날 매각을 했거든요. 그 매각 차익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운이 좋게요,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전 소유자가 무주택이거나 양도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다음 승계자에게도 승계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을 매각하고 순수 약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어요. 정리를 하자면요, 2월 달에 아파트를 받고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요. 4월 달에 상가를 낙찰받아서 매달 130만 원의 현금흐름을 만들었고요. 11월 달에 단독주택을 받아서 약 1억 원의 차익을 냈습니다. 이 1년 동안 저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거든요. 없다 그러면 또 찾고요, 없으면 또 찾았습니다. 경매는요, 매일매일 찾는 게임이에요. 누가 얼마만큼 더 좋은 물건을 찾느냐, 얼마만큼 발품 많이 가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더 좋은 물건이 있었잖아, 지금은 그런 물건이 없어 라고 또 핑계 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요, 재작년에는요, 누구나 더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부동산 경매는 매일매일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전 지금도 그런 물건을 찾고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6천만 원 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더 큰 수익, 그 다음에는 더 큰 수익이 났겠죠. 저는 이렇게 매년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2억 원짜리 상가, 그 다음에 매각을 하고 4억 원짜리 상가, 매각하고 7억 원, 매각하고 10억 원, 20억, 30억 이렇게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공격수 스타일이긴 합니다. 겁없이 돌파하긴 했어요. 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만큼 많이 가보고 확신이 있어서예요. 이렇게 보여드려도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믿지 않으세요. 굳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제 영상을 보시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나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책만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만약 교육도 듣는다 하면은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을요 여러분들은 더 단축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말이죠. 투자라는 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고요.
투자라는 게 재밌는 거는요, 종잣돈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투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알고요, 물건을 보고요, 많이 가보고요, 이게 다 끝이거든요. 레버리지 이용할 줄 아는 그런 금융에 대한 지식과 내가 물건을 찾는 능력, 그리고 그걸 보았을 때 실행을 옮기는 그것이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요, 누군가는 보고 나서 습득을 하고 누군가는 그걸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요, 알고 있는 만큼만 보입니다. 알고 있는 만큼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는 거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요, 그 안에는 그 어떤 진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거짓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요, 생각한 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영상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요, 계속적으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악플을 다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는 좋게 보셔도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았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